자, 안녕하세요. 지타이프 이유정 강사고요. 이번에 올인원 독해 기본서가 새로 개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 개정 3판으로 수업을 다시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텔프 시험이 처음이신 분들이 당연히 계시니까, 자, 우선은 지텔프 시험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교재 머릿말 오른쪽 페이지를 보세요. 교재의 머릿말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드렸어. 제일 위에는 지텔프 시험 시간, 중간은 지텔프 독해란, 마지막에 지텔프 독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다지기,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드렸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제일 위에는 지텔프 시험 시간. 자, 요새는 지텔프 시험이 다 오후죠. 그래서 아예 시간을 오후에 맞춰드렸고 총 90분 동안 보는 시험이에요. 이 90분 중에 중간에 있는 3시 20분에서부터 3시 50분까지만 LC 영역으로 정해져 있고, 그 위에 있는 20분과 밑에 있는 40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영역을 풀 수 있는데, 그래도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당 영역을 정해놓고 문제 푸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제가 권해드리는 시간은 3시에서부터 3시 15분까지 문법 문제를 푸시고, 근데 그 15분 동안 문법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답지까지 다 마킹을 하시라는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20분 중에 5분이 남죠. 이 5분을 LC에 쓰시면 안 돼, 절대로. 여러분은 독해 문제를 푸셔야 돼. 5분 동안 문제 풀고 있다가 LC 풀고 나서 다시 3시 50분부터는 독해 문제를 풀면 여러분이 독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총 45분이 돼요. 그래서 3시에서부터 3시 15분까지 문법 마킹 다 끝내고, 그 다음에 5분 동안 독해 문제 풀고 있다가 중간에 LC 풀고 다시 3시 50분에서부터 4시 반까지는 독해를 푸시라고. 밑에 독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시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지텔프 독해는 한 파트당 7문항씩 있고, 한 파트가 지문 하나예요. 그래서 지문 하나당 7문항씩 있고, 어휘 문제가 무조건 2문항씩 있어. 4파트이기 때문에 총 4지문에 28문항이 있는 건데, 그 안에 8문항은 어휘 문제겠죠. 그 밑에 보시면 파트 1은 유명한 인물의 일대기, 파트 2는 실험 관련 지문, 파트 3는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전달해주고, 파트 4가 편지 지문이에요. 자, 앞에서 제가 독해 시간을 총 45분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45분 동안 문제만 풀면 안 되고 마킹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지금 독해가 총 4파트로 되어 있다는 건 총 4지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분 동안 문제를 풀 때 기준을 한 지문당 10분씩 잡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 한 파트, 즉 한 지문당 10분씩 문제를 풀라는 거는 이 기본서 공부를 다 끝내시고 나는 모의고사로 실제 시험 같은 연습을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문제를 풀 때 그 시간을 한 파트당 10분이라고 잡아드린 거지, 지금 기본서 공부를 처음 하는데 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한 지문당 10분씩 푸세요는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봤는데 나는 10분보다 훨씬 더 걸리는데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기본서를 다 공부하고 나면 누구나 다, 여러분들 모두 한 지문당 10분씩 잡고 문제 푸실 수 있어. 자, 밑에 볼게요. 자, 우리는 누구나 다 독해를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어휘 암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어휘를 암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막연하다라고 생각들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휘를 암기하지 않고 독해에서 점수를 낼 수 있는 팁을 그렇게들 원하세요. 저한테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팁을 한 30개 알고 있어. 나는 시험을 보러 갔어요. 지문을 봤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고 질문과 선택지에도 모르는 단어가 있어. 그럼 여러분이 그 팁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머릿속에 있던 팁은 다 사라지고 그 모르는 단어들을 보면서 나는 멘붕 상태가 돼버려서 결국에 정답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팁이라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의 기본기를 갖추고 있을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지, 어떤 기본기도 없는 상태에서 팁만 잔뜩 갖고 있다는 건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일단 독해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먼저는 팁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기를 익히셔야 되고, 그 기본기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어휘 암기예요. 자, 너무 완벽하게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동의어까지 모두 다 완벽하게 이 챕터 하나 끝내고 나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선은 표제어 위주로 암기를 하시는데, 암기의 방법이 중요한 거지. 영어는 달달 암기하셔야 되니까 그 달달 암기의 첫 번째 단계가 말로 읽으면서 내 목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절대로 영어는 독서실에서 공부하시면 안 되고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 그 실강에서 단어 외우고 있냐고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고 물어보면 눈으로 보신다고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눈으로 보는 거는 그냥 소설책 읽듯이 회독수만 늘리는 거지 절대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시간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리 내서 읽으면서 달달 암기하셔야 돼. 자, 넘겨볼게요. 어휘를 잔뜩 암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장을 보면 저절로 해석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때 또 절망하시는데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어휘 암기는 해석의 필수 조건이지 어휘가 암기됐으니까 모든 해석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은 되지 않아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야. 영어의 어순은 우리말의 어순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어순대로 이해하는 직독, 직해 연습이 되면 해석이 정확하니까 그만큼 정답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휘를 암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 풀이로 가지 마시고 우선은 직독, 직해로 구문 연습 충분히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밑에 독해 문제 풀이라고 제가 넣어드렸는데 자, 모든 독해 문제의 기본 원칙은 일단은 질문을 먼저 보고 질문을 지문에 가서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 볼 때도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직해를 해야 되고 또 질문의 내용을 지문에서 찾았을 때도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니까 이때도 직해를 써먹으셔야 돼. 그래 놓고 선택지에 가서 내가 찾은 지문의 근거와 선택지에 있는 내용 중에 의미가 같은 선택지를 정답으로 고르는 게 독해 문제 풀이고 지금 독해 문제 풀이에 넣어드린 내용은 이제 저랑 수업을 하면서 제가 계속 반복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독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시는 거라 여기 넣어드린 내용들 뒤에 이제 문제를 몇 가지 넣어드렸는데 그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를 할 거고 또 앞에 와서 찾아볼 내용들은 같이 볼 거니까 우선은 문제 먼저 풀지 마시고 뒤에 교재에 각 파트별로 되어 있는 유형 문제 쪽을 먼저 가볼게요.